우리의 주인공은 루타. 팀 기반 격투 게임에서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와 그의 팀은 꾸준히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자기 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확신하며 외국 선수들과의 경쟁을 통해 더 높이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가 하는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사람들이 총 대신 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이 게임의 전략적인 면을 더해줍니다. 그는 22년 동안 실업자였지만 이 게임 세계에서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에게는 게임 속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그는 현실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이 게임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을 떠보니 그는 숲속에 있으며 낙하산을 메고 온몸이 쑤시는 상태입니다. 그는 낙하산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의 머리에 피가 나 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지만 신호가 없다. 게다가 그의 손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이상한 돌이 있다. 그는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근처에서 옷과 다른 작은 가방, 그리고 임시 식량과 음료가 들어있는 자신의 가방을 찾는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험하기로 결심하고 숲을 나가기 시작한다. 그는 그를 패닉에 빠뜨리고 도망가게 만드는 여러 무서운 곤충을 만난다. 숲을 빠져나오자 그는 광활한 바다만 보인다. 그는 점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낸다. 그날 어머니가 그의 허락도 없이 편의점에서 일하도록 등록하셨고 그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 그를 찾고 있는 정장 입은 남자들을 만났다. 그는 가지고 있던 유일한 도시락을 먹었고 이제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궁금해한다. 그의 것이 분명히 아닌 작은 가방을 열어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하나를 꺼내어 살펴보는데 그의 만지작거림 때문에 그게 활성화되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는데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폭발한다. 가방 안에 왜 폭탄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도망치기로 한다. 그는 멀리서 누군가를 보고 신호를 보내려 하지만 그 사람은 폭탄을 꺼내서 그에게 던진다. 폭발 후 위험을 깨닫고 이 상황이 게임과 얼마나 유사한지 알게 된 그는 폭탄 가방을 잡고 도망친다. 상대는 그를 끈질기게 쫓아오고 그는 추격자를 따돌렸다고 생각하며 숨을 곳을 찾고 싶어 한다. 더 많은 폭탄이 날아온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맞서 싸우려고 한다. 그는 폭탄을 던졌지만 폭발하지 않는다. 그는 활성화 과정을 떠올리고 추격자가 내려오는 순간 폭탄을 던지지만 예상보다 느리게 폭발한다. 설명서가 없어서 그는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추격자는 이를 깨닫고 그를 쫓아가지만 루타를 발견하기도 전에 루타는 이미 그 뒤에 폭탄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 루타는 이 장소와 폭탄에 대해 묻고 추격자는 루타가 기억을 잃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루타처럼 폭탄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위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루타에게 폭탄을 던지지만 빗나가고 루타는 다시 한번 도망친다. 루타는 도망치다 결국 항복하기로 결심하지만 여전히 폭탄에 맞고 근처 풀밭에 쓰러진다. 추격자는 그를 볼 수 없지만 루타의 손에 있는 돌이 추격자가 가까이에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루타는 이것이 레이더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숨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폭탄을 꺼내어 그것이 타이머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추격자의 폭탄은 물체에 충돌하면 폭발한다. 모든 게 게임과 똑같아서 루타는 세계 상위 10위 플레이어로서 이게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한다. 그때 루타는 추격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는 걸 깨닫고 추격자가 루타가 어디에 숨어있든 상관없이 폭탄을 던져 반격하려고 할 때 루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숨기로 결심한다. 추격자는 루타가 물 밖으로 나올 때 폭탄을 던지려고 기다리지만 루타가 그의 발밑에 함정을 설치해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다. 물속에서 루타는 추격자의 신체 부위가 떨어지는 걸 보고 구역질이 나서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를 정당방위라고 여겼다. 그 후 루타는 게임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던 때를 꿈꾼다. 어머니는 매우 걱정하며 그에게 직장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루타는 심하게 그녀를 나무랐다. 그 이후로 모자 간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결국 잘못은 루타에게 있었어. 그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으려 하지 않고 계속 떠돌았거든. 그는 깨어나서 매우 배고픔을 느껴. 왜냐하면 어젯밤 저녁을 다 토해냈거든. 그는 강 건너편에서 한 소녀를 보게 돼. 그는 침을 삼키고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쳐. 우리의 여자 주인공은 전에 게임에서 루타를 만났었어. 그녀는 그를 굉장히 존경했어. 그가 매우 재능이 있고 게임 잡지에도 나왔으니까. 그는 그녀가 혼자 앉아있는 걸 보고 직접 팀에 초대했어. 그녀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나타나지 않아서 루타가 그냥 앉아있지 말고 같이 게임하자고 했지. 그녀는 운명이 그들을 함께 모았다고 믿었다. 다음 날, 그녀의 친구는 전날 손님이 와서 계획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러 왔다. 우리는 또한 그 소녀의 이름이 히미코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실생활에서 히미코는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히미코는 또한 전날 밤에 유명한 사람과 게임을 했다고 친구에게 자랑한다. 두 소녀는 함께 나가고 히미코는 루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만약 그가 실제로 노인이라면 어쩌지 걱정한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에게 조금 공상에 잠기라고 조언한다. 그들은 게임 아바타로 코스프레를 하며 사진을 찍고 루타가 자신이 귀여운 금발의 고등학생 소녀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있다. 히미코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어떻게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벌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위를 둘러본 그녀는 근처에 수류탄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를 죽여야 할까 걱정한다. 그녀는 숲을 바라보며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벌레에 물릴까 두려워 다시 생각해보고 그늘에서 쉬기로 한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사라지고 그 작가가 100만엔을 받는다는 소문이 적힌 종이를 꺼낸 때를 기억한다. 갑자기 히미코가 깨어나고 그녀 앞에 3명의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보인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자신들은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그룹을 만들어 폭탄을 사용해 음식을 잡자고 제안한다. 섬은 생명체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게임에 참가해야 한다. 친절한 노인은 그들이 이 비인도적인 게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믿지만 머리에 묶인 남자는 그를 위선자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이 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을 안다고 말하며 4번째 단의 유도 수련자이므로 자신이 약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무술이 폭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두 진영이 싸울 준비를 하자 머리에 묶인 남자는 히미코를 인질로 잡고 교사에게 선택을 준다. 자신의 이상과 도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죽거나 공격하여 위선자가 되라는 것이다. 히미코는 전기봉을 사용해 탈출하고 머리에 묶인 남자는 그녀를 풀어주며 그것이 교사에게 현실을 보게 하려는 테스트였다고 밝힌다. 그들은 이후 그룹 리더를 선출하기로 하고 히미코가 선택된다. 그녀는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갑자기 그들은 비행기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해요. 그것은 음식과 물이 들어 있었어요. 3명 모두 선생님이 돌아오기 전에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해요. 선생님은 음식을 아껴 먹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머리에 붕대를 두른 남자는 그가 성가시다며 목을 그어버려요. 충격을 받은 히미코는 친구들과 함께 선배 집에 놀러 갔던 일을 회상해요. 그들이 선배들을 만나 집으로 가려 할 때 히미코는 잠시 집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깨어나자 뚱뚱한 남자가 그녀를 끌고 가요. 둘 다 그 남자가 선생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도 죽일까봐 도망치려 해요. 그들은 도망가고 뚱뚱한 남자는 그녀에게 돌 속의 레이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녀는 시도해보고 그 남자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들은 현수교로 달려가고 히미코가 먼저 건너요. 뚱뚱한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건널 수 없지만 그 남자가 뒤쫓아와요. 겁에 질린 뚱뚱한 남자는 폭탄을 던지고 다리를 건너요. 그 남자는 폭탄이 연기를 내뿜는 것을 보고 주변 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게 독가스라는 걸 알아차려요. 뚱뚱한 남자는 히미코의 손을 잡고 함께 도망가요. 그녀는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가 과잉 반응을 보이며 그녀가 그를 얼굴에 주먹으로 치게 강요한다. 그는 미쳐가며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전기봉으로 그를 위협한다.
그녀는 선배의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이 선배와 그의 그룹에게 강간당한 것을 발견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는 저항하고 도망쳤고 가장 친한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두려워서 친구들을 버리고 경찰에 전화를 했다. 선배의 그룹이 체포되었지만 그때부터 친구들은 그녀를 멀리했다. 도망친 것에 대해 그녀를 탓했다. 그녀는 구석에 숨으며 이것이 자신의 벌이라고 생각했다. 뚱뚱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를 눌러 제압했어. 그는 그녀를 벌주기로 결심하고 추잡한 짓을 저지르려 했어. 하지만 그녀는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폭탄을 꺼냈어. 겁에 질린 그는 도망쳤고 그녀는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며 폭탄을 던졌어. 그녀는 방금 사람을 죽였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어. 그래서 남자는 쓰레기라고 마음먹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어. 몸을 씻으러 갔을 때 그녀는 루타를 만났어. 그는 그녀가 목욕하고 있다는 사실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녀가 꽤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챘어. 그녀가 도망쳤을 때 그는 그녀를 쫓으려 했다. 어느 방향으로 도망쳤는지 알지 못한 그는 이 돌이 레이더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집중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켰고 그녀가 도망친 방향을 보았으며 곧바로 따라갔다. 그는 그 덤불에서 신호를 감지했고 그래서 폭탄을 집어들고 나갔다. 노인이 나타나서 뒤로 넘어졌다. 그는 이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더러운 똥 위에 떨어지며 죽고 싶지 않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그에게 바지를 올려주고 이 게임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다. 그 남자는 소년이 비행기에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개울로 갔다. 그 남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납치당했을 때를 떠올렸고 깨어났을 때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비행기에는 약 30명이 있었고 주변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나 이 게임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이 감히 이 상황을 게임으로 여긴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비행기는 그들을 태평양의 한 섬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음식도 물도 없을 것이었다. 그들이 탈출하고 싶다면 게임에 참가해야 했다. 저항할 엄두를 낸 사람은 지금 고전압으로 감전될 것이다. 그들은 이 수류탄으로 싸워야 한다. 수류탄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고 각 사람은 8개씩 받게 된다. 아무도 어떤 종류를 받을지 알 수 없었고 사용 지침도 없었다. 그러니 사용하기 전에 조심하라. 탈출하기 위해 그들은 손에 있는 것과 같은 칩을 모아야 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레이더 능력을 줄 것이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칩을 포함해 8개의 칩을 모아야 한다. 칩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만 가져갈 수 있었다. 그때 루다는 일어서서 항의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또한 그때 그는 일어서서 반대했고 화면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저항했기 때문에 제압당하고 머리에 전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후 낙하산을 착용한 채 비행기에서 밀려났다. 낙하산은 자동으로 열릴 것이었다. 그래서 가기를 거부한 사람은 전기 충격을 받고 떨어졌다. 그가 떨어졌을 때 화면 속 남자는 루다가 그 게임의 최고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야 그는 왜 처음에 머리에 피가 나고 숲에 있었는지 이해했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봤고 모든 규칙이 자신이 했던 게임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인물이 자신이 1위를 했던 게임의 개발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탈출하려면 앞으로 6번 더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걸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노인은 그가 진실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자 그에게 팀을 맺자고 제안했다. 그가 망설이자 노인은 그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이 함께 가면 14명까지 죽여야 할 수도 있다는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 노인은 이 게임에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탈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그는 여전히 망설였고 그 남자는 그가 자신을 짐으로 생각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그 남자가 어떤 종류의 폭탄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다는 조건으로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 서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거절했다. 동시에 이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는 그 남자가 어리석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 남자가 똑똑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그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 그들은 의심을 접고 서로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남자의 이름은 테라 아저씨였고 대화를 나눈 후 그는 괜찮아 보였지만 여기에 끌려온 것 같았다. 그들은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고 루다가 확인하러 올라갔다. 테라 아저씨도 뛰어 올라갔고 그들은 비행기 소리라는 것을 알아냈다. 비행기가 무언가를 떨어뜨렸고 루다는 그게 식량 보급품임을 깨달았다. 그는 가까운 곳에 하나를 보고 그것을 가지러 뛰어가려 했다. 그는 한 소녀가 먼저 뛰어나가 그것을 잡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가 서 있던 곳이 폭발했고 그 후 한 남자가 나와 칩을 가져가면서 모든 폭탄과 보급품 가방을 들고 도망쳤다. 그는 이 사람이 숨어서 미리 함정을 설치한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음식이 보이면 누구나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테라 아저씨는 그때 올라와서 음식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 남자는 시신을 보고 누군가가 미리 와서 함정을 설치했다는 것을 알렸다. 폭탄을 맞았어야 했던 건 그였을 것이다. 그는 또 저쪽에 음식이 담긴 가방을 봤지만 목숨을 걸고 교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테라 아저씨는 그를 격려하며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음식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도하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산을 미끄러져 내려와 음식을 구하러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14살의 키라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학대받아 가출했고 그로 인해 절도와 소매치기 같은 나쁜 습관이 생겼으며 결국 3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강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체포되었고 경찰은 그가 귀여워 보였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의 변호사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미치광이를 구제하기로 선택했어.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이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어. 경찰은 그가 입을 벌리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무력해졌다. 변호사와 함께 여기 던져졌을 때 키라는 재미로 개구리를 죽이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여전히 이 미친 사람을 교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키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보급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변호사는 키라에게 아버지가 따라가게 하기를 원했다. 그는 변호사와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쥐처럼 조용했다. 이 태도는 키라의 아버지를 점점 더 폭력적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셋이서 보급품 투하 장소로 갔고 아버지는 키라의 폭탄을 나무에 붙여 보급품을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폭탄의 주인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키라는 어쩔 수 없이 폭탄을 터뜨렸다. 폭탄이 진공구역을 만들어 나무가 쓰러졌다. 아버지는 그 후 가방을 독점하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반대하자 그는 여기서 변호사들은 힘이 없다고 말하며 이곳의 법은 정글의 법이라고 했다. 키라는 이 아버지에게 화가 났고 그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는 소년을 짓눌러 키라가 학대받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키라는 폭탄을 꺼내 남자에게 부착했다. 남자는 셔츠를 제때 벗지 못해 빨려 들어가 죽었다. 그는 여전히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변호사는 이 미치광이에게 질려버렸다. 아버지도 나빴지만 아들은 더 나빴다. 그는 키라를 인류의 저주라고 부르며 도망쳤다. 분노한 키라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다. 류타와 테라 삼촌이 도착한 것이다. 그는 아마도 레이더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키라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깨달았다. 그는 키라가 누군가를 막 죽였다는 것을 보았고 키라는 여기에는 규칙이 없으니 죽을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라는 아버지에게서 폭탄을 가져왔고 두 사람은 그 틈을 타 도망쳤다. 그는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그가 가장 잘하는 게임과 매우 비슷했기 때문이다. 키라는 레이더를 사용하여 그들을 추적했다. 류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싸워야 할지 계속 도망쳐야 할지. 갑자기 테라 삼촌이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다. 그는 그가 도망쳐서 그를 두고 가기를 원했다. 그는 이제 막 만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그는 그 남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자신이 그 미친 놈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아이에게 교훈을 주고 그의 모든 폭탄을 빼앗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였기 때문이다. 양측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레이더를 사용했다. 결정이 내려진 후 리오타는 돌아섰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땅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 행동을 통해 양측은 상대방이 숙련된 플레이어임을 인식했지만 리오타는 이 아이가 삼성 랭크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는 사성이었다. 키라는 그도 플레이어라는 사실에 흥분했다. 테라 삼촌은 그 아버지에게서 칩을 얻을 기회를 잡았고 리오타는 이 악당 아이가 남긴 폭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 후 그는 도망치려고 시도하고 키라를 위한 함정을 세웠다. 키라는 오직 쫓아가는 것만 알고 리오타의 함정에 빠졌다. 함정은 여전히 키라를 잡기에는 너무 가벼웠다. 키라는 그가 정면에서 공격할 것임을 알았기에 진공폭탄을 던졌다. 폭탄이 배낭에 붙자 뉴타는 재빠르게 배낭을 던져버렸다. 키라는 그가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았지만 게임에서는 강할지언정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아이는 뉴타에게 강의를 하려 했고 그래서 그는 그 아이가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자 폭탄에 맞고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게임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으로 여겼다. 지금의 느낌은 매번 게임을 할 때와 비슷했기에 그는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다. 발견되었을 때 그는 빈 가방을 이용해 진공폭탄을 막았다. 그는 계속 움직였다. 키라는 레이더를 사용해 그의 위치를 스캔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하고 폭탄을 던졌지만 소년이 뒤에 나타났다. 그는 계속 원을 그리며 뛰어다녔고 아이가 레이더를 켰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프로만 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는데 그것은 레이더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아이가 레이더를 사용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레이더를 작동시키면 방해가 발생했다. 키라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알지 못했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서 아이에게 폭탄을 부드럽게 주었다. 그는 그러고 나서 현실을 되찾고 자신이 방금 한 일을 깨달았고 다시 누군가를 거의 죽일 뻔했다. 그는 키러를 묻고 그의 물건들을 챙겨 떠났다. 아이가 그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자 그는 게임 이름을 말했다. 키러는 자신이 글로벌 톱에 있는 유일한 일본인 플레이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섬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나이어타와 테러 아저씨는 섬에서 며칠 만에 식사를 했다. 비록 그냥 평범한 컵라면이었지만 이때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얻어야만 했던 진미였다. 남자는 나이어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쉬지 않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목숨을 걸었고 그 사실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받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고마워한 것은 처음이라고 느꼈지만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의아해했다. 한편 집에서 뉴타의 어머니는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제때 돌아와 그녀를 구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죽고 싶었다. 그녀는 뉴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 그가 아버지를 아버지로조차 보지 않았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그 종이에 적어 여기로 오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다시 뉴타에게로 돌아와 그는 테라 아저씨와 함께 폭포에서 떨어진 뚱뚱한 남자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저기 위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고 테라 아저씨에게 물자와 함께 여기 숨으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장비를 확인했을 때 시한폭탄 2개, 포탄 6개, 진공폭탄 3개가 있었다. 그는 적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레이더를 켜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뛰어올랐다. 그는 썩기 시작한 시체를 발견하고 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칩은 없어져 버린 것 같았다. 저기 있는 테라 삼촌도 뚱뚱한 남자의 시체에서 칩을 빼앗았다. 잠시 망설인 후 리오타는 레이더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산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자신이 만났던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본 두 시체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히미코는 자신이 스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독가스 폭탄을 던져 리오타가 숲에서 나와 그녀와 마주하게 했다. 그는 그녀가 4개의 가방을 메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폭탄수로 경쟁한다면 분명히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협상하려고 하고 평화를 요청했다. 그녀는 듣기로 동의하고 폭탄을 내려놓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이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었고
그는 방심하려고 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그에게 폭탄을 던졌다. 그는 폭탄에서 살아남았고 앞으로 돌진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지나치자 그녀는 전기봉을 꺼내 공격하려 했고 그는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달려들어 찌르려 할 때 그는 여전히 협상하려고 했다. 감전된 이미지가 그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고 그는 그녀의 손을 차면서 그녀가 전기 충격을 받게 했다. 그녀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그는 그녀의 폭탄을 빼앗았다. 욕망이 일어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 자신이 이점을 취할까 고려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억제하고 그가 본 뚱뚱한 남자가 히미코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일 것임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를 데리고 갔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는 전기 충격봉 때문에 그녀의 몸이 여전히 마비 상태라는 것을 알리며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시한폭탄을 꺼내 그와 함께 죽겠다고 위협했다. 그녀는 더럽혀지기보다는 순수한 상태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폭탄이 터지기 전에 그녀를 막아냈다. 그녀가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를 다시 테라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그녀에게 식사를 권하며 안심하라고 말했다. 둘 다 섬을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녀가 함께 도와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서류에 서명하기로 한 상황에서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아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만났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뉴타는 그녀가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는지 몰랐지만 친구들이 그녀의 이름을 적었던 사람이었다. 테라 아저씨는 그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전에 고객과 다툰 적이 있었다. 뉴타는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미움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름을 종이에 적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인 것 같았다. 그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셋 다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테라 아저씨는 보급품에서 손전등을 꺼내 여러 쌍의 눈을 비췄다. 세 명 모두 도망치기로 선택했지만 히미코는 전기 충격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거대한 도마뱀으로 드러났다. 그는 히미코를 테라 아저씨에게 넘기고 물자를 가져가기로 했다. 그는 도마뱀의 머리를 돌로 가격하고 테라 아저씨를 쫓는 무리에게 폭탄을 던졌지만 폭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폭탄이 아직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가방이 너무 많아 테라 아저씨가 다리에 물린 상태였다. 그는 방금 폭탄을 찾아 도마뱀들을 쫓아내기 위해 던졌다. 그 후 세 명은 루타가 히미코를 메고 테라 아저씨가 폭탄과 물자를 들고 떠났다. 그 남자는 자신이 영웅이라는 것을 알았어. 거의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그는 그와 히미코를 두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돕기로 선택했어. 그는 그가 덜 비관적이길 바랐어. 솔직히 말해서 그 남자도 떠날 때마다 매우 두려웠어. 그가 돌아올지 아니면 자신을 버렸는지 몰랐어. 아까 히미코가 말한 것이 그에게는 사실처럼 들렸어. 그는 가족에게는 잘할지 몰라도 일터에서는 아주 독단적이었고 꽤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으니 누군가가 그를 미워해도 이해할 만해. 그는 이것이 자신의 벌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다시 도마뱀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테라 아저씨는 앞서 달려갔다. 그는 그 남자와 떨어져서 어둠 속에서 숲을 헤매게 되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레이더를 사용해 그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남자가 일부러 가만히 서서 모든 음식을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도마뱀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폭탄이 날아와 처리해 주었다. 테라 아저씨는 돌아와 그를 찾느라 고생하고 있었다. 그는 양쪽 모두 레이더를 사용해 간섭이 발생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남자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의 폭탄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그를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를 믿기로 했다. 그는 그와 함께 간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세 사람은 바닷바람을 느꼈고 그들이 숲에서 나오는데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테라 삼촌은 앞에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들은 신속히 히미코를 거기로 옮겼다. 그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도마뱀들을 피하기 위해 히미코를 오두막으로 데려가야 했지만
사다리가 녹이 슬어 부서져 세 사람이 모두 떨어졌다. 테라 삼촌은 도마뱀들을 막고 있는 동안 그가 히미코를 올려보내라고 요청했지만 그의 폭탄은 추적형이었다. 그들은 단일 목표만 제거할 수 있었고 모두를 파괴할 수는 없었다. 그는 히미코를 깨우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리고 테라 삼촌이 돌아왔을 때 그는 혼자서 올라갔다. 그 남자는 자신을 구하고 히미코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다시 달려와서 숲 한가운데에 가스 폭탄을 던졌다. 도마뱀들은 도망쳤다. 그는 테라 삼촌에게 물러서기를 원했으며 이 가스의 극도로 독성이 강한 효과에 대해 알렸다. 그들은 바람의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가스가 여기로 불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은 히미코의 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게임과 현실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게임에서는 바람이 불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폭탄도 사용할 수 없었다. 히미코가 그때 깨어났다. 세 사람은 오두막으로 올라가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눈치챘다. 테라 아저씨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다. 상처가 소독과 붕대 처치가 되지 않아 부어오르고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기절했고 루타는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주변을 살펴본 후 도마뱀들이 돌아올 것임을 알았다. 히미코는 자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얼굴을 붉히자 그녀는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가 해명을 위해 그녀에게 손을 대자 그녀는 겁을 먹고 아무도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그 후 그는 삼촌 테라의 상처를 소독할 약을 가지러 갔다. 상처가 아팠지만 그는 계속해달라고 했으나 몸이 비틀리자 히미코에게 자신을 눌러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가 삼촌 테라가 그녀를 보호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 후 삼촌 테라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게임 관리자가 와서 루타가 아직 살아있으며 4명의 플레이어를 만났으나 1명만 죽이고 2명과 팀을 이루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자를 쓴 남자는 루타가 같이 있는 데이터 소스이므로 직원들에게 계속 관찰하라고 요청했다. 루타는 히미코의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고 그녀가 코스프레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눈치챘다. 그가 이름을 묻자 그녀는 핸드폰을 엿본 그를 다리로 찼다. 그녀는 둘 다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할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폭탄의 개수와 가방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묻고 싶었다. 그녀는 소유주가 죽었을 때만 다양한 종류의 폭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 물건들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죽였는지 궁금해했다. 그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가 연기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지금 그를 배신하고 죽인다면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칩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갑자기 그는 누군가가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을 감지했다. 히미코만 감지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둘을 말려들게 하지 않기 위해 떠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루타는 상대가 한 사람만 감지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다. 그는 돌아오면 대화를 계속할 생각이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레이더를 작동시켜 위치를 찾고 상대를 오두막에서 멀리 유인하려고 달렸다. 그러나 다시 레이더를 작동시키자마자 누군가 그의 뒤에 있었다. 그는 재빨리 피했고 공격자는 히미코가 도망쳤던 머리띠 남자였다. 그는 루타를 쫓아갔고 루타는 그가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뛰어내려 폭탄을 꺼내 그를 위협해야 했어요. 루타는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지만 그가 거부하자 위협에 의지했어요. 갑자기 폭탄이 그를 향해 날아왔어요. 그는 이 남자와 손을 잡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는 그가 여러 종류의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살인자로 간주하며 머리띠 남자가 그를 즉시 처리하길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변호사를 전기로 충격을 주고 도망쳤어요. 머리띠 남자는 그를 즉시 죽이지 않고 그의 은신처까지 따라갔어요. 그는 테라 아저씨와 히미코를 만나러 돌아갔지만 그녀는 그 둘을 무시하고 자신의 물건을 챙겨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른 남자가 그를 따라왔어. 그는 용병 출신이라 발자국을 추적하는 건 쉬웠지. 그는 다시 히미코를 만났고 전기봉을 알아보고 루타를 따라가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그녀가 그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뚱뚱한 남자가 그녀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추측했지. 그는 그들에게서 칩을 원했지만 루타는 전기봉을 꺼내 그를 위협했어. 그는 이 게임에 대해 알고 있고 살인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가 너무 유치하다고 보고 그 역시 8개의 칩을 원해 떠나려 한다는 걸 알았지. 그가 그를 찌르려 할 때 테라 아저씨가 뛰어들어왔고 그에게 손가락 4개를 잘렸어. 그는 주먹을 맞고 오두막에서 떨어졌어. 루타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다행히도 나무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두막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는 삼촌 테라만 있었고 모든 소지품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히미코에 버려진 전화기를 보고 사진을 보았다. 이것이 그가 게임에서 사랑했던 히미코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했지만 삼촌 테라가 그곳에 필요했다. 그는 출혈을 멈추기 위한 약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삼촌은 지금 그를 떠나면 정말 미쳐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떠났다. 히미코는 이제 다른 2 남자에게 묶여 있었다. 용병은 그녀를 천천히 고문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레이더 신호가 왔을 때 그녀의 손에 작은 상처를 냈다. 히미코가 다시 방송을 했고 용병은 루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희에게 폭탄을 던지도록 변호사를 보냈고 희가 지나가면 찌르려고 기다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희에게 폭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폭발이 일어났고 용병은 누가 살아있는지 몰라서 누가 들어오는지 보려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루타에게 폭탄을 던졌던 변호사만 봤다. 변호사가 희를 봤을 때 폭탄을 던졌지만 희는 사라져 있었다. 둘 다 레이더를 사용했지만 희는 가만히 서서 탐지를 피했다. 희는 몰래 들어가서 히미코가 갇힌 방에 도달했다. 폭탄이 떨어졌을 때 희는 그것을 제때 잡아서 해제했다. 그는 폭탄을 해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히미코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고 그녀가 게임에서 함께 놀았던 이야기를 하며 그녀가 맞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항상 걱정해왔던 루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그녀를 다른 히미코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탈출하는 동안 레이더에 의해 탐지되었고 용병은 변호사를 루타를 처리하기 위해 보냈다. 그는 그를 추격하며 폭탄을 던졌지만 그는 피하고 방금 얻은 폭탄을 되돌려 던졌다. 하지만 히미코는 다시 붙잡혔다. 그는 그에게 맨주먹 싸움을 할 기회를 주고 칼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칼을 겨냥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8개의 칩이 모여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는 폭탄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최소 2개의 칩을 가지고 있었다. 히미코와 뚱뚱한 남자가 2개의 칩을 가지고 있었다. 테라 아저씨와 변호사도 2개 더 있었다. 그가 죽인 선생님과 그 자신이 2개의 칩을 가지고 있어서 총 8개가 되었다. 그는 그에게 칼을 잡을 틈을 주었지만 그가 칼을 잡자마자 그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팔을 묶었다. 그는 맨손 싸움에서 칼을 만져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히미코가 그를 구하려고 달려들었지만 그에 의해 밀려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가스 폭탄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가스가 퍼지기 시작하자 그와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궁지에 몰린 루타는 탈출구를 발견했다. 그는 위로 올라가 히미코를 함께 끌어올리려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여전히 쫓아와서 그녀의 다리를 잡았다. 그는 폭탄을 던졌다. 그는 폭탄을 멈추는데 10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서 가져온 이 폭탄은 이미 3초 카운트다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는 죽음을 피해 게임 마스터는 루타가 이 게임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된 사람을 물리친 것을 보았다. 과거에 히미코가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을 때 그녀는 그저 집에서 움츠리고 있었다. 루타가 그녀와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었다. 그는 모두가 각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현재로 돌아가서 루타는 최근 사건으로부터 3개의 칩을 더 얻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게임이 자신을 미치게 만들도록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게임 주최 측은 게임 참가자를 기반으로 한 3D 시뮬레이션을 사용했다. 그들은 이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미래의 게임을 개발할 계획인 것 같았다. 그날 밤, 루타와 히미코는 숲길이 밤에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야 했다.
그는 히미코와 음식을 나눌 생각으로 음식을 꺼내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그가 옷을 다 갈아입고 나서 히미코에게 돌아와 다른 방에서 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특정 선을 넘지 않는 한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그가 무기 없이 이곳에 온 것도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게임에서 알던 히미코이길 바랐다. 왜냐하면 그는 어리고 직업도 없었으며 게임에만 파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온라인 친구들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했고 히미코는 그의 현실을 받아들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정말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닐까 매우 걱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정체를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절망했을 때 그는 와서 그녀를 구했고 그녀가 알던 루타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모든 남성을 미워하는 것과 루타만은 예외로 둘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게임 속에서 그들의 결혼식을 꿈꾸었고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갑자기 빛이 비추며 그녀를 깨웠고 무서운 사람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루타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몰랐지만 그녀는 본 사람이 유령처럼 보인다고 묘사했다. 눈에 빛이 비쳐서 그녀는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불빛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게 플레이어일 거라고 의심에 함께 수색하러 갔어요. 그는 나눠서 찾으려 했지만 그녀가 조금 무서워했어요. 레이더를 사용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저쪽에서 불빛을 받고 그래서 그는 히미코에게 손전등을 맡기고 확인하러 갔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는 레이더를 깜빡여 그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그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곳이 적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대신 보급품 가방이 있었어요. 그는 함정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했고 나가려던 순간 유령이 그 뒤에 나타나 그를 배려했지만 그는 제때 반응했어요. 다음 공격은 거의 운이 좋았다. 그는 낫에 갇혀 있으면서 유령을 차버렸다. 그는 그녀가 여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칩이 있는 그녀의 손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그녀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다시 히미코를 호출하러 갔고 그녀는 놀라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여성과 만났을 때 그녀는 깨어나 루타를 보고 패닉에 빠졌고 그래서 히미코는 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녀는 그 후 히미코가 루타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과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작은 병원의 간호사로 40대가 넘도록 몰래 열심히 일해왔다. 한 번은 그녀가 존경하던 의사가 공경에 빠졌고 그녀는 그를 구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죄책감이 그녀에게 전가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곳으로 던져졌고 그 의사와 다시 만났다. 그는 그녀를 속여 협력하게 만들었고 6번째 칩을 얻었을 때 폭탄을 사용해 그녀를 공격하고 칩을 빼앗아 혼자 돌아갔다. 하지만 폭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녀는 팔 하나만 잃었다. 그녀는 왜 이 게임이 계속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히미코에게 6번째 칩을 얻을 때 신뢰의 시험이 시작되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루타에게 필요한 칩을 모으면 헬리콥터가 그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루타는 7개의 칩을 사냥하여 조종사를 유인한 후 폭탄으로 위협해 헬리콥터를 납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테라 삼촌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히미코는 그들에게 칩 6개를 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여인에게 작별을 구하고 가장 빠른 길을 안내받았다. 도마뱀들은 밤에만 나타났기에 그들은 아침 일찍 떠나야 했다. 여자는 루타가 히미코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한편 테라 삼촌은 그 여자를 두고 떠난 의사에게 구출되었다. 그는 삼촌의 출혈을 멈추게 했고 그를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 살려둔 것이 목적이었다. 루타와 히미코는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뒤로 물러서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지나가는 길에 테라 삼촌을 제때 구했다고 설명했다. 테라 아저씨도 이 남자가 그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는 믿기로 했지만 여전히 그의 폭탄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어 했어요. 그 폭탄들을 보니 원격으로 설치하고 폭파시킬 수 있는 종류라는 걸 알았어요. 사용 흔적이 없어서 그를 믿었죠.
하지만 사실 그는 지난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아빠라고 소개했고 루타의 그룹이 칩 하나만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어요. 보급기가 다시 와서 그룹은 테라 아저씨를 위해 음식을 가지러 가려고 했어요.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루타는 그에게 안심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셋이서 내려가서 가장 가까운 보급 방향을 보았다. 스캔 결과 근처에 최대 6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 돌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스캔한 결과 2명은 포기했고 2명은 여전히 그들의 방향으로 오고 있었으며 2명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돌진했고 그 전에 함정을 설치했던 안경 쓴 교수형 집행자를 마주쳤다. 둘 다 여행 가방 쪽으로 돌진했지만 놓치고 서로 마주 서게 되었다. 그는 이 교수형 집행자가 상당히 강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양측은 서로에게 폭탄을 던지며 후퇴했다. 히미코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소녀를 마주쳤고 그녀에게 쓰러졌어. 그녀는 폭탄을 떨어뜨리고 떠났어. 루타는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 다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 아빠는 가방을 손에 넣었지만 낙하산을 제거할 수 없었어. 다른 남자가 가스를 던졌고 아빠에게 가방을 두고 도망치라고 했어. 그는 가방을 다시 던진 후 낙하산을 제거하려고 가방에 부착한 폭탄을 터뜨렸어. 그는 루타에게 가방을 건네줬어. 그는 가방을 잡고 다른 남자가 빼앗지 못하도록 도망쳤어. 히미코는 아직 살아있었고 전기봉으로 소녀를 위협했다. 그녀는 의식을 되찾고 폭탄을 던져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폭탄이 포병용이라 다른 소녀들의 타이머, 폭탄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했다. 또한 그녀는 상대의 철제봉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기봉도 가지고 있었다. 루타는 달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어딘가에서 화염폭탄이 날아와 그의 길을 막았다. 그는 도망칠 수 없었고 이 화염폭탄은 아이 키라와 함께 있던 남자에게서 날아온 것이었다. 키라는 그 남자에게 루타를 처리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안경을 쓴 남자가 달려와 루타의 입에 발길질을 하고 그 후 여행 가방을 빼앗아 물속으로 뛰어들어 불을 끄고 말았다. 그는 다시 맞기도 했기 때문에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키라는 나머지 2사람이 올라올 해변에서 매복하라고 그에게 지시했다. 히미코는 전기봉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 여자가 히미코의 심리를 꿰뚫고 그녀가 왜 호신형 도구를 지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 히미코는 이성을 잃고 공격하다가 발길질을 당해 전기봉을 빼앗기고 제압당했다. 그 여자는 히미코에게 포기하라고 충고했지만 히미코는 왜 이전에는 그렇게 죽으려 했으면서도 지금은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루타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저항하며 여자를 밀쳐내고 전기봉을 되찾아 여자를 향해 눌렀고 화가 난 여자는 히미코의 머리를 잡아챘다. 아빠의 폭탄이 날아왔고 2사람 모두 가까스로 피했다. 사실 그는 2사람을 모두 죽이려 했지만 그녀가 살아있는 걸 보자 마치 구해준 것처럼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하면 그가 즉시 행동에 나설 거라는 걸 알았다. 그 사이에 루타는 해변까지 올라갔다. 그는 화염병을 던진 남자를 보고 아직 해변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그 남자는 아무도 없는 걸 보았지만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잡으러 갔다가 폭탄을 밟아 죽었다. 안경 쓴 남자는 다른 칩을 얻었지만 루타는 일어나 폭탄으로 그를 위협해 모든 폭탄과 여행 가방을 내려놓게 했다. 그는 순순히 따랐고 루타는 왜 그가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루타는 그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했고 여전히 그가 더들 놓았을까 걱정했다. 루타는 그가 어떤 원격 조종 장치를 가지고 있을까봐 그의 손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그 때문에 루타는 더욱 의심이 들었다. 후타가 나중에 접근할 위험을 감수했을 때 그 남자는 입에 숨겨진 폭탄 장치를 작동시켰다. 그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레이더를 작동시켰지만 후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후타가 3개의 칩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남자가 4개의 칩을 가지고 있어서 2사람 간의 전투의 조직은 매우 흥분했다. 다른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었지만 상대에게서 충분한 칩을 얻는 것만으로도 섬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안경을 쓴 남자는 소매에 컨트롤러를 숨겨두고 후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입으로 그것을 꺼냈다. 하지만 후타는 실제로 여행 가방에 접근하지 않고 남자의 시선을 속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후타는 그가 아이템을 얻기 위해 연기에 뛰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폭탄을 던졌지만 그 남자는 오지 않고 시체로 가서 화염폭탄을 가져갔다. 후타는 화염폭탄에서 도망치기 위해 물속으로 달아났고 그 남자가 여행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어쩐지 그 남자가 갑자기 루타의 이름을 알았다. 루타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는지 몰라서 물어봤지만 그 남자는 그저 고개를 돌렸다. 나중에 루타가 육지에 올라갔을 때 그는 다시 키라를 만났다. 그 아이는 두 사람의 전투가 멋지다고 생각했고 언젠가 루타와 다시 맞붙고 싶어 했다. 그는 루타에게서 폭탄을 다시 가져갔는데 루타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죽지 않는 한, 루타는 결국 모래 위에 지쳐서 쓰러졌다. 히미코와 아빠가 그를 찾으러 왔다. 그는 캐리어를 잃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아빠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루타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했다. 히미코는 그를 걱정하며 껴안았다. 돌아가는 길에 루타는 그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학교 친구를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다였고 그는 운동부터 학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다. 여자들이 그 주위에 몰렸지만 그는 루타를 가장 친한 친구로 선택했다. 오다는 한때 루타가 반에서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고백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과 오다의 격차를 비교하며 루타는 이런 비겁함 때문에 자신이 처녀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좋아하는 소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일은 오다와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물어봤고 오다와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함께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루타는 차분함을 잃고 오다를 때렸다. 두 사람은 이후에 정학 처분을 받았고 오다는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었다. 루타는 그가 이제 큰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야 했다고 느꼈다. 반성한 후 그는 그 사람이 정말 오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리가 가져온 빈약한 식량을 나누어야 했다. 그는 매우 화가 나고 이 그룹에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곧 이 그룹을 떠나야 하거나 빨리 칩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루타는 테라 삼촌에게 음식을 먹이려 했지만 그는 계속 몸이 좋지 않았다. 아빠가 그를 진찰해보니 도마뱀 독이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노인의 집에 약이 있다는 걸 기억한 루타는 아빠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 아빠는 어떤 약이 필요한지 알 테니까. 히미코는 아빠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도 가기로 했다. 테라 삼촌은 다시 남겨졌고 루타는 약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가는 길에 히미코는 아빠에 대해 루타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루타는 아빠가 음식을 나누어주고 테라 삼촌을 구해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둘 다 아빠에게 그 노인에 대한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셋은 약을 찾기 위해 흩어졌다. 아빠는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왔다. 곧 약장이 있는 곳에 도착해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약병을 무작위로 몇 개 집어들었다. 그는 루타를 불러 자신을 믿느냐고 물었다. 왜냐하면 그가 히미코의 의심을 엿들었기 때문이다. 루타는 여전히 그를 믿기로 했고 그래서 아빠는 서류 가방을 건네며 잘 보관하라고 말했다. 갑자기 히미코가 돌아와 루타에게 서류 가방을 버리라고 말했다. 아빠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깨닫고 즉시 폭탄을 터뜨렸다. 그는 루타를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웃었다. 그는 히미코를 찾으러 갔고 그녀를 처리할 생각이었지만 할머니가 뒤에서 그를 찔렀다.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10분 전 히미코는 약에 대해 할머니에게 물어보러 갔고 항생제와 진통제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약이 있는 방을 가리켰고 그들은 아빠를 발견했다. 오랜 지인을 알아본 그녀는 히미코에게 그와 여행 가방에 대해 경고했지만 히미코는 루타에게 경고하러 급히 내려갔으나 너무 늦었다. 할머니는 히미코를 데리고 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었다. 아빠는 뒤따라와서 그들의 길을 막기 위해 폭탄을 터뜨렸다. 그는 그들을 밖으로 몰아냈고
중간에 서서 관찰했지만 할머니는 히미코에게서 폭탄을 빼앗아 그에게 던졌다. 그는 두려움에 도망쳤지만 사실 그녀를 자신이 폭탄을 설치한 곳으로 유인하고 폭파시키기 위함이었다. 할머니가 쓰러졌고 폭탄을 들고 있어서 폭발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다시 섬을 탈출하기 위해 모든 칩을 모으려고 히미코를 쫓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합류할 기회를 줬지만 그녀는 그가 전에 할머니를 속인 적이 있어서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폭탄을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그녀는 이제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폭탄이 그녀에게 닿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루타의 폭탄이었고 이는 그가 죽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루타가 히미코 뒤에서 나섰다. 그가 죽음을 피한 건 어렵지 않았다. 아빠가 도망친 걸 눈치챘으니까. 그래서 가방을 던지고 가까운 구석에 숨었고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이제 아빠에겐 원격 폭탄만 남았으니 루타에게 여전히 유리했다. 루타는 순진함을 버리고 아빠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아빠는 항복을 거부하고 도망치며 루타를 자신이 함정을 설치한 곳으로 유인하려 했다. 그는 루타를 폭탄 쪽으로 유인해 그곳에서 그를 없앨 생각이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루타가 폭탄을 아빠가 숨어있는 곳으로 옮겼다. 루타는 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지만 그때 할머니가 돌아왔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아버지의 생명을 스스로 끊기로 결심했어.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단지 사과 하나 때문에 그녀는 낯을 들어 중앙이 아닌 한쪽을 향해 휘둘렀어. 그녀는 끝내 마음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살렸어. 루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히미코는 어느 정도 이해하며 아마 여자들만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고 나서 루타는 서둘러 약을 가지고 테라 아저씨에게 돌아가기로 했어. 그는 돌아가는 길에 몇 구의 시체도 확인해 볼 계획이었어. 뚱뚱한 남자의 시체, 정신이 불안한 아이의 아버지의 시체, 그리고 처음 만났던 스포츠 머리 남자의 시체. 총 6개의 칩만 있었지만 스포츠 머리 남자는 2 종류의 폭탄을 가지고 있었으니 칩이 하나 이상 있었던 게 분명해. 그는 히미코와 함께 다시 가서 확인했지만 3구의 시체는 모두 사라졌어. 히미코는 아직도 그 뚱뚱한 남자를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루타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였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누가 칩을 가져갔는지 몰랐고 오직 테라 아저씨만이 그가 만난 3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소리를 들었다. 그는 추적폭탄을 발견했고 그것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테라 아저씨였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테라 아저씨는 점점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넘어졌다. 그는 정말로 아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칩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의 모습이 나타나 그에게 이미 충분한 칩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카이 아버지에게서 2개를 가져갔고 뚱뚱한 남자에게서 하나, 루타의 곳에서 3개, 그리고 그와 히미코에게서 2개를 가져갔으니 충분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들 둘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가 오두막에 도착하려 할 때 도마뱀들이 깨어났다. 테라 삼촌은 그들 둘이 올라가 폭탄을 작동시키기를 기다렸다. 폭탄이 그를 향해 날아왔을 때 그는 뛰어내려 달아났다. 그것은 여전히 그를 따라왔고 그는 철봉을 사용해 그것을 때려 눕혀야 했다. 폭탄이 다시 날아왔지만 맞았음에도 폭발범위 안에 있었다. 루타의 다리가 다쳤다. 그들 둘은 테라 삼촌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히미코는 이것이 이모가 언급했던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루타는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는 테라 삼촌이 자신을 반복해서 혼자 남겨두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어른들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에 너무 바빠서 가족을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어머니는 이혼하고 재혼하게 되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집에서 혼란을 일으켰으며 이제는 아버지가 자신을 소홀히 한 것처럼 테라 삼촌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히미코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설 결심을 했다. 그녀는 이 폭탄이 목표에 가까이 있을 때만 폭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폭탄을 잡고 비활성화시켰다.
그녀가 그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이 게임에서 알던 히미코라는 것을 깨달았다. 삼촌. 테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의 목표를 히미코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루타는 그를 알아차리고 폭탄을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도망쳤지만 둘 다 그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쫓으면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 그는 산에서 넘어졌고 자신을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 폭탄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타의 사과와 돌아와 달라는 간청을 듣고 그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깨달았고 이제 도마뱀들이 도착했으니 자신에게는 끝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가족에게 사과하고 자신을 향해 폭탄을 조준한 후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폭발음을 듣고 와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루타는 미리 사과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려 했지만 이제 기회가 없었다. 그 후 그는 오두막으로 돌아왔고 루타는 히미코에게 테라 아저씨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저씨가 많은 것을 견뎌왔고 자신이 계속 무관심했던 것이 아저씨의 떠남에 한몫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히미코는 그가 이곳을 떠나고 싶냐고 물었다. 그녀는 테라 아저씨의 자리에서 3개의 칩을 꺼냈다. 그가 가진 3개의 칩과 그녀의 칩을 더하면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고 떠나기를 원했다. 이제 그녀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 비록 그곳이 가상세계였지만 그는 그녀를 여러 번 구해주었고 그녀가 가장 절망했을 때 곁에 있어 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항상 만나고 싶어 했던 게임 속 히미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먼저 키스를 요청했고 둘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루타는 히미코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오다의 이미지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라 루타에게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고 오다에게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 후 루타는 히미코를 향해 그녀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길 바랐다. 그는 그녀와 함께 칩을 충분히 모아 여기서 도망치겠다고 말했다. 그때가 되면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그동안 주최 측은 갑자기 헬리콥터를 섬으로 급히 불러와 하루 안에 물품을 회수해야 했다. 섬에 남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가 끝난다.